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에 대해 강의할 동국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원 박유순 교수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강의 드릴 전체적인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2개의 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강의는 3개 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강의로 1차시에서 4차시까지는 제가 강의를 하며 5차시에서 8차시까지는 군산대학교 정기라 교수님께서 9차시에서 12차시까지는 성균관대학교 송성윤 교수님께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은 2개 차시를 구성하여 강의 예정으로 이번 차시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해 4차 산업혁명의 포스텝 프로세스 4차 산업혁명 기술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강의 자료는 1세대 벤처기업가로 벤처스타트의 발전과 4천 산업의 전파에 공헌을 하신 고 이민아 박사님께서 케이슨의 이사장으로 재임 시절 작성 배포된 자료들을 참조하였습니다. 저는 케이슨의 4차 산업혁명 리더 1기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고 이민아 박사님께서 이 과정을 수료한 리더들이 강연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전파하는 데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군맹무상이란 여러 명의 장님이 코끼리를 어루만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를 빗대는 말로 장님이 코끼리 만지식이다 라는 표현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도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할 때 빅데이터다, IoT다, AI다 등 단편적인 기술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단편적인 기술로 접근하여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의 군맹무상으로 보지 않고 4차 산업혁명을 세상의 융합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산업혁명은 인류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를 이끈 중요한 기술적 전환점이며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진행되어 왔습니다. 각각의 산업혁명은 특정한 기술적 혁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생산 방식, 경제구조, 그리고 인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에 이루어진 혁명으로 영국에서 시작된 기계화의 도입으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 혁명입니다. 이 시기의 주요 혁신은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이는 석유산업과 철강산업에서 대규모 기계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로 전기의 발명과 이를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 시스템의 도입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이 시기의 주요 기술은 내연기관과 전력공급 시스템이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로 디지털 혁명이라고 불리며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21세기 초반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물질, 디지털, 생물학적 경계를 넘나드는 기술 융합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2차 산업혁명은 현실의 아날로그에서의 혁명이라면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가상세계에서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가상의 세계를 현실로 다시 갖고 오는 아날로그화 기술이 포함되며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는 관점입니다. 오프라인의 현실 세계는 물리적인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물질, 즉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소유의 세계로 이러한 물질은 편집이나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한계 효용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온라인의 가상세계는 정보, 즉 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편집과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보다는 공유의 세상이 됩니다. 이러한 가상세계에서의 정보 처리와 데이터 전송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O2O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을 통해 인간을 위한 최적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O2O 혁명은 오프라인 세계와 1:1 대응이 되는 평행 우주인 온라인 평행 모델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편집과 복제를 통한 예측과 맞춤으로 오프라인인 현실 세계에 최적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 즉 사람과 시간과 공간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을 가상 세계로 이동함으로써 가상 세계에서 편집과 복제를 통해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가상 세계에서의 예측과 맞춤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의 최적화를 가져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O2O 융합 사례로 내비게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데이터를 결합해 더 나은 교통 안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O2O 융합 서비스입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어떻게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차량과 연결된 오프라인 데이터를 온라인 지도, GPS 정보와 결합하여 현재 위치와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도로의 지형, 교통 상황 등을 반영하여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제공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정적 데이터인 지도 외에도 동적 데이터인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반영하여 최적의 경로를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 체증이 발생했을 때 이를 우회하는 경로를 제시합니다.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의 교통 상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과거의 패턴을 분석해 특정 시간대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교통량을 미리 알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경로를 안내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여러 차량의 경로를 분산시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지능형 분산길 안내를 제공합니다. 즉, 모든 차량이 같은 경로를 사용하지 않도록 각 차량에 맞는 분산 경로를 제한하여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배합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사용자의 위치와 목적지 주변의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주변 예약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예약, 식당 예약 등 사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그 예입니다. 이러한 O2O 융합 기술은 공장, 병원, 학교, 여행 등 다양한 생활 구석구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O2O 융합을 통해 더 나은 생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2O 융합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O2O 모델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형태입니다. 과거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비용이 낮아지고 최적화된 가치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O2O 모델의 효율성은 크게 수집 비용, 저장 비용, 그리고 처리 비용 감소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집 비용 감소입니다. IoT와 IoV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무비용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IoT는 물리적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스템이고 IoV는 사람들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사용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추가 비용 없이 방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저장 비용 감소입니다. 클라우드 기술의 활용으로 저장 비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비용으로 저장할 수 있으며 그 저장 능력이 과거보다 1억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필요할 때마다 액세스하는 방식으로 운용 비용을 낮추고 유연성을 제공해 줍니다. 셋째는 처리 비용 감소입니다. 고속 병렬 처리 기술과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발전으로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CPU 속도는 과거보다 100만 배 빨라졌으며 여기에 GPU가 병렬로 연결되어 더욱 복잡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오픈소스화를 통해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내비게이션의 경우 내비게이션은 인공지능, GPS, 지도, 교통신호 데이터를 결합하는 비용 대비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교통 최적화에 따른 가치가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토 모델의 최적화된 가치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포스텝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과 같이 4차 산업혁명에서도 기술 융합을 통해 생명의 자기조직화와 같이 시스템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기조직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생명의 자기조직화와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즉, 인간의 오감이나 행동을 모방한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기술도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고 최적화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림에서는 이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 각 영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간입니다. 인간은 오감, 대뇌 피질, 전전두엽, 행동을 통해 외부 환경의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합니다. 먼저 오감은 외부에서 오는 정보를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합니다. 대뇌 피질은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하죠. 전전두엽은 복잡한 사고와 계획 그리고 예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행동은 수집된 정보와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행동을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CPS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인간의 오감 및 행동을 모방한 시스템입니다. 먼저 IoT입니다. 다양한 기기가 연결되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는 인간의 오감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빅데이터입니다. 수집된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기술로 대뇌 피질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입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 및 의사결정을 돕는 기술입니다. 이는 전전두엽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음은 로봇입니다. 실제 물리적 행동을 수행하는 기계로 인간의 행동을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합니다.
다음 데이터입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문제 수집 단계로 다양한 센서와 기기에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저장은 수집된 데이터를 클라우드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는 정돈되고 필요한 데이터는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적화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됩니다. 오감과 행동의 밑에 있는 오감과 행동의 피드백 루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오감이나 IoT 센서들이 환경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감 디텍터가 되겠습니다. 이 정보는 잘 짜여진 질서를 통해 행동, 즉 이펙터로 전달되며 행동을 취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은 다시 피드백 루프를 통해 시스템으로 돌아와 예측과 맞춤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은 계속해서 환경에 맞춰 최적화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합니다. 기술도 비슷하게 시스템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적응해 나갑니다. 생명체는 스스로를 복제하여 종을 이어나가듯 기술 시스템도 데이터를 복제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여 진화합니다. 오토융합 모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4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이를 통해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추천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인 현실의 세상은 고객이 실제로 물리적 공간에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오프라인 세계입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직접 서비스를 받는 활동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O2O 평행 모델의 4단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단계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입니다. IoT와 IoV로 볼 수 있는데요. IoT는 다양한 기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사물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IoV는 생체 정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로 사람의 신체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두 번째는 저장과 분석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빅데이터로 저장되며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에서 다양한 분석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며 이를 통해 고객의 패턴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통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가치 창출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예측된 결과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이는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적화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고객에게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데이터 수집, 저장 및 분석, 가치 창출, 최적화의 순환 과정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고객의 요구에 맞춰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PSS 개념을 중심으로 중장비 기업의 디지털 혁신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터필러와 같은 중장비 제조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떻게 서비스화를 구현하고 있는지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중장비에 부착된 센서들이 장비의 작동 상태, 환경 조건, 온도, 진동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이 과정은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굴착기나 불도저와 같은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장비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장과 분석입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특정 부품에 이상이 발생했는지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측 유지 보수가 가능해집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단순한 데이터 저장을 넘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치 창출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장비의 고장 부위 사전 예측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장비의 특정 부품이 고장날 가능성을 AI가 미리 예측하면 정비팀은 미리 조치를 취해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의 최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유지보수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AI 기반 예측은 장비의 다운타임, 즉 가동 중지 시간을 줄이고 장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최적화입니다. 기술 융합을 통해 중장비의 작동 효율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장비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이를 통해 장비의 성능이 극대화되며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한 비용이 절감됩니다. 비포 서비스 시장 창출이라는 개념은 고객이 장비의 고장이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후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합니다. 즉 사전 예방을 통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캐터필러와 코마츠는 중장비 제조업체로 각각 세계 1위와 2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PSS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순히 중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터필러의 비전 링크 시스템은 중장비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여 장비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필요한 유지 보수를 즉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코마츠의 콤트랙스 시스템은 비슷한 방식으로 중장비를 원격으로 관리하며 이를 통해 장비의 최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핵심으로 유통 분야의 아마존 회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객의 구매 정보 데이터 수집입니다. 아마존은 IoT 기술을 통해 고객들이 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의 종류, 수량, 선호도 등을 모두 데이터화하여 저장합니다. 두 번째 저장과 분석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저장되고 분석됩니다. 아마존은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여 향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예측하는 데 활용합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류 창고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 창출입니다.
아마존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객이 무엇을 구매할지 미리 예측합니다. 인공지능은 고객의 과거 구매 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시점에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물류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이 예측 기술을 통해 배송 시간을 단축하고 고객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적화입니다. 아마존은 이를 통해 발주 전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통과 물류 비용을 절감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여러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고객과 가까운 센터에서 직접 제품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배송 시간 단축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을 고객과 가까운 물류센터에 미리 배치하여 빠른 배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마존은 이러한 핵심적인 물류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유통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들은 고객의 삶 전반에 걸쳐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욕망을 예측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극대화합니다. 본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쇼핑, 놀이, 식사, 학습, 일, 여행 같은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 이러한 융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실제 행동과 경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놀이에서 실제 운동이나 게임을 하는 것, 식사에서 직접 음식을 먹는 경험, 학습에서는 실제로 필기를 하거나 강의를 듣는 것 등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상은 현실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가상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 가상 게임, 가상 애완동물, 온라인 교육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가상 경험은 현실의 불편함을 줄여주고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글로벌 유니콘들은 고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미래의 니즈를 예측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무엇을 원할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고객의 이전 구매 이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추천 상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맞춤입니다. 예측된 고객의 욕구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즉시 제공합니다. O2 융합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들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융합은 고객의 욕망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PSS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합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전통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럼 단계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단계에서 데이터가 발생합니다. 이 데이터는 다양한 디바이스로부터 수집되며
실질적으로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즉 데이터 발생은 제품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수집. 제품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아둡니다. 데이터 저장입니다. 수입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전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 가능하게 가공됩니다. 데이터 분석입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분석된 데이터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가치 있는 정보로 전환됩니다. 다음은 서비스입니다.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서비스로 적용되는 단계입니다. 즉, 데이터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설계되고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디지털화 기술은 제품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하는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며 아날로그화 기술은 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의 O2O 융합 모델에서는 오프라인의 물질 공간에서 온라인의 가상 공간으로의 전환을 위한 디지털화 기술과 이와 반대로 가상 공간에서 물질 공간으로의 전환을 위한 아날로그 기술이 중요하며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기술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과 가상을 인공지능 및 12가지 기술로 순환시키는 AI 플러스 12 테크 모델 관점에서 관련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디지털화 기술과 아날로그화 기술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이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디지털화 기술은 오프라인 세계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시간, 공간, 인간의 융합 기술을 포함합니다. 이는 디지털화의 세 가지 핵심 축에 해당하며 오프라인 세상을 온라인으로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디지털화만으로는 인간의 삶을 최적화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세계의 평행 모델을 오프라인 세상에 맞게 최적화하는 데는 아날로그화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6가지 아날로그화 기술이 포함되며 이들 기술은 오프라인 환경을 디지털화된 세계와 연결하고 최적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렇게 총 12개의 기술이 현실 세계와 온라인 세계 간의 순환을 통해 O2O 융합을 실현하며 두 세계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최적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6대 디지털 전환 기술과 6대 아날로그 전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이 기술 모델의 중심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AI는 디지털 및 아날로그 전환 기술들과 결합하여 이를 최적화하고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합니다. 6대 디지털 전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oT,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입니다. AI는 IoT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자동화 및 최적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홈 시스템에서 여러 기기가 상호작용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LBS 위치 기반 서비스입니다. 공간 정보나 위치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GPS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AI는 사용자의 위치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BS는 주로 지도 서비스나 물류 관리에서 사용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인프라입니다.
AI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여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이는 데이터의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 AI 기술의 확장성을 높여줍니다. 다음은 빅데이터입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AI가 학습하고 예측하는 데 필요한 원천입니다. 빅데이터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분석이 필수적인데 AI는 이를 통해 의미 있는 패턴을 추출하고 예측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IoV입니다. 사람들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워치, 피트니스 밴드 등을 통해 수입된 데이터를 AI가 분석하여 사용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나 피트니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사람 간의 소통 및 연결을 촉진하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AI는 SNS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광고나 콘텐츠 추천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은 6대 아날로그 전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S 디자인입니다. 물리적 세계와 가상 세계가 결합된 시스템으로 AI는 이를 통해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가상 환경에서 처리하고 물리적 세계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합니다. 3D 프린터 로봇입니다. 가상 정보나 디자인을 물리적인 제품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AI는 이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제품을 제작하거나 제조 공정을 자동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증강 가상현실입니다. 가상 정보를 실제 환경에 통합하는 기술입니다. AI는 AR 및 VR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는 교육, 게임, 의료 분야 등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다음은 블록체인 핀테크입니다. AI와 결합된 블록체인은 신뢰할 수 있는 분산형 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금융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AI는 블록체인상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금융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사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화입니다. 오토 기술과 결합하여 동기부여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AI는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게임 요소를 접목시켜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입니다. 여러 사용자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 기반입니다. AI는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나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치 창출하는 과정을 요리 과정에 비유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예측과 맞춤형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입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우드의 비유가 되겠죠. 냉장고는 다양한 식재료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이는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클라우드는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곳으로 데이터는 언제든지 필요한 시점에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기업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는 모든 데이터 처리 과정의 시작점입니다. 다음은 식재료입니다. 빅데이터에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식재료는 데이터 분석의 원천이 되는 빅데이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식재료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상징하며 고객 행동 데이터, 시장 트렌드 데이터, 소셜미디어 데이터 등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이 예측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잘 조합하고 처리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듯이 좋은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면 유용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리사와 레시피입니다. 이거는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비유되겠습니다. 요리사와 레시피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가공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나타냅니다. 데이터를 단순히 모으는 것만으로는
가치가 창출되지 않습니다. 요리사가 레시피를 통해 여러 식재료를 결합하여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AI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알고리즘이 사용되며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은 상황에 맞는 최적의 레시피를 고르는 것과 유사합니다. 다음은 맛있는 요리, 즉 맞춤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맛있는 요리는 AI와 빅데이터 분석의 최종 결과로 만들어진 맞춤형 서비스를 상징합니다. 분석된 데이터는 고객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사용자의 시청 기록을 바탕으로 개발화된 콘텐츠 추천을 제공하고, 아마존은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제품을 추천합니다. 맞춤형 서비스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은 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가치 창출의 과정은 요리에 비해 설명해 보았는데요. 데이터는 냉장고에 저장된 식재료와 같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는 AI 알고리즘을 통해 가공됩니다. 이 과정에서 요리사가 레시피를 사용하듯이 AI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맛있는 요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차 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